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88페이지 30명리학 제1편입니다. 어 88페이지에 신기와 신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신기는 신이라는 글자는 정신, 혼, 불가사의한 거, 귀신, 우리가 흔히 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 조상신, 신을 말할 때 신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 신자고요. 자, 신기, 기운 기자라고 해가지고 그 기운, 공기, 대기, 숨 쉴 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콘서트장을 가든 옆에 사람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기운, 살아있는 생동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기운, 사람의 그 손에서 나오는 그 기운, 몸 전체에서 나오는 기운, 눈빛에서 나오는 그 기운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신기는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신기, 기운이 눈으로 막 뚫고 나온다. 막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을, 병, 정, 사, 오, 해자, 임, 개 이렇게 화하고 수가 화나 수가 천간에서는 병, 정이 화고요. 사, 오가 화죠. 지지에서는 사, 오입니다. 그리고 해자는 지지고요. 임개는 수, 천간에서 임개가 수죠. 이렇게 화하고 수가 중첩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을은 화하고 수는 아니지만 을조차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글자들이 두세 개 이상 있다, 세 개 이상 중첩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꿈, 영감, 직감, 영민하고 빙의가 잘 되고 신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쟤네 둘이 어머 쟤랑 결혼할 것 같네. 쟤랑 나 연애할 것 같아. 아니면 결과 일의 결과가 이거는 계약이 성사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다 기운으로 딱 느껴지죠. 그래서 신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활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주는 마음이 큽니다.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어도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 사실은 나를 오로지 다 이기적인 마음이었어. 그렇지만 내 이기적임 때문에 상대방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쁜 상태로 그냥 존재만 했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깨우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저 88페이지에 신기에 보면은요. 해자 임계입니다. 인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오답니다. 100개 중에 틀린 100개 중에 100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자, 오타 중에 인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고치십시오. 임입니다. 임수가 인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을 처음 내어봤을 때라서 오타 용서하십시오. 자, 근데 왜 6번하고 7번을 같이 했냐? 비슷한 거라서 같이 했습니다. 자, 신병인데요. 신기가 있고 신병이 있습니다. 신병은 거기 한자어로는 몸신자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신자로 바꾸셔도 됩니다. 몸신자를 쓰셔도 되고요. 신신자를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의미가 같기 때문이에요. 내 몸에 병이 생겼어. 신과 같은 병. 몸에 치고 들어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몸신자를 써도 되고요.
신신자를 써도 신의 기운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든 상태처럼 보이는 현상. 내 몸이 정확하게 진단명은 없는데 이상하게 요런 신병을 앓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딱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숨이 안 쉬어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무거워 갖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나는 아파서 지금 딸깍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안 나와.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응급실에 딱 누워서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밥을 안 먹었나? 아 내가 뭔가를 안 했나? 엄마 왜 병원에 딱 오니까 정신이 맑아지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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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멀쩡한 것 같은데? 나 입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집에 있을 땐 죽을 것 같았단 말이죠. 무서웠단 말이죠.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만 발생을 합니다. 진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신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체 증상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라는 것은 내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질병은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정신이 건강해 가지고 내가 정말 바빠 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쉬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정신과 몸이 건강할 때는 이상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언밸런스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좀 안 따라줘. 그러면은 과부하가 걸리죠. 그런데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해.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내가 아이의 심리야. 그래 가지고 뭐든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신체의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쪼끔만 혼냈어. 누군가한테 혼이 났어.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케어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누군가가 나를 욕하거나 왕따시켰거나 누군가가 나를 흉받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혼났거나 누군가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면요. 신체적으로요. 어떠한 증상이 생기냐면 손가락 끝에가 갈라지는 손 손무좀, 손 지문 있잖아요. 지문 있는 데가 갈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마치 이 하얀 껍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손무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내가 많이 혼났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등줄기를 타고 그냥 그 차가운 것이 그냥 쭉하니 올라가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받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좀약을 발라 가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만 병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머리 뒷꼭지에 보면은 머리 뒷꼭지 목에서 머리가 인제 나기 시작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커다란 여드름이 생겨요. 근데 그 여드름은 짜도 별로 그렇게 그냥 시원하게 아무리 커도 쫙 짜지거나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쬐끔 나와요. 근데 짜면 엄청나게 아프죠. 그게 무엇이냐면 소심한 아이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거나 혼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자 그리고 암이나 요런 것들도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때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 우리 몸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서 잘 팔았어. 그럼 칭찬받은 거죠. 근데 내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못 팔았어. 칭찬 못 받은 거죠.
그 값어치가 안 된다고 인정을 세상에서 안 해준 거잖아요. 고렇게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한번 딱 막힘이 있거나 요런 상황이 되면은 얼굴 자체에 빤닥거리는 것이 없어지고요. 음. 기운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늙은 현상과 비슷합니다. 고것이 바로 인자 신기인데, 자, 이 증상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가슴 중앙에다 손을 딱 얹고 너는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것이 어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이 말을 막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막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말 참된 의미는 왜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냐면 자연의 이치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에 손을 딱 대고 내가 나의 자신한테, 사람을 사기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응, 손을 딱 얹고 너는 괜찮아. 너는 대접받아도 충분한 사람이야.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돈을 뽑아먹으려고 사기치려고 할 때 고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본인이 본인한테 할 때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두 손을 딱 모으고 가슴에다 딱 대세요. 질병이 있거나 신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 부위에다가 두 손을 딱 모으고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딱 댑니다. 대시고 나서 음 "괜찮아. 너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너는 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 세상은 신께서 허락한 모든 경험의 장이야. 이 모든 경험이 이 세상에 나의 스승님이 아닌 사람이 없고 신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치유하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을 딱 대시고 자기 자신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살아도 돼. 살아봐. 해 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제가 그 그 사장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막 이러니까 인제 그 사장님들이 참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삼내에 그 장에 가 보면 야채를 굉장히 싸고 품질도 좋은데 양도 많이 주는 그러한 실력자의 인제 사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양반이 덤은 안 줘. 워낙에 많이씩 담아 놨기 때문에 덤을 원래는 안 주는데 제가 가면 덤을 줘요 자꾸. 이제 마음을 읽어 주니까 그런가 봐요. 나는 사장님이 나한테 쪼끔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거 나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사장님은 맨날 나만 이뻐하는데 이뻐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사장님이 음 막 나한테 쪼끔씩이라도 더 주려고 막 노력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오이를 샀는데 오이 3,000 원어치 사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8 개, 9 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오이도 많이 담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딱 1 주일 5일 정도 먹을 양, 딱 반찬 한 통 정도 쬐끄만 거, 응 1 킬로 정도, 1 킬로 아니면 500 그램 정도, 요 정도만 딱 담아 갖고 먹어야 되지, 오래 담가 가지고 오래 먹으려고 욕심 부리면은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는 인제 사장님한테 야채를 여러 가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를 갔는데,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삼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말레이시아라고 했냐면 쪼끔 약간 얼굴이 새카만 기운이 좀 돈다고 해야 될까? 그쪽 사람들하고 쪼끔 비슷한 거예요. 어
태국 쪽이면 금을 많이 인제 부착을 했을 건데 금을 많이 부착하지는 않았고 또 인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딱 떠오르기가 인제 말레이시아 쪽하고 많이 비슷하다. 근데 거기서 막 감자를 사요. 그 처녀 2명이 아가씨 2명이 키도 조그만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나 봐. 공부하러 왔던 일하러 왔던 왔는데 거기서 인제 감자를 사는데 그 다른 곳에서 감자를 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 하나 더 주세요." 막 이래요. 막 너무 이쁘더라고요. 살려고 하는 의지잖아요 그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삶의 의지. 너무 욕심을 부리면 꼴보기 싫은데 애기 목소리로 못하는 한국말로 막 "하나 더 주세요 사장님." 막 이러는데 막 둘이 막 그 뿅아리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제가 인제 감자 산 거를 그쪽으로 와 갖고 인제 감자를 샀는데 감자 산 거 중에 내가 이제 감자 하나를 꺼내서 줬어. 가져." 이렇게 딱 이렇게 말 하나도 필요 없죠. 행동으로만 딱 할 수 있죠. 딱 주니까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자 줬는데 리액션이 선물을 주었는데 리액션이 너무 작다. 그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해. 그럼 막 감사해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면 그 모습이 보고 싶어 가지고 더 어른들이 애기들을 건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사탕 줘 봐. 이리 줘 봐. 내가 할아버지 줘 봐. 할머니 줘 봐." 막 이러면서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아이의 반응을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줬더니 너무 고마워해. 그래 가지고 어차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이를 3 개를 더 넣어 주셨는데 3,000 원어치 샀는데 3 개를 더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인제 하고 받아 갖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 그 야채를 막 여러 개를 막 보면서 막 살까 말까 막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갈 때 오이 3 개를 그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 3개 주면서 그래. 그거 해 먹어." 막 이러면서 주니까 막 좋아 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나에게 내가 어리고 돈이 없고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를 더 받고 싶었는데 그때는 나한테 허락을 안 해 줬었단 말이죠. 많이 안 줬단 말이죠. 근데 내가 쪼끔 크고 이제 쪼끔 실력이 좀 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나를 이뻐하면서 더 주는데 사실은 내가 여러 가지를 사기 때문에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욕심 부려 갖고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덤도 주지 마라 그러거든 사실은요. 사장님들한테 덤 그 덤은 쪼끔 모자란 상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더 받아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남기도 하거니와 응 제대로 된 놈 줄 거 아니면은 그거 받아와서 뭐 해? 배부른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 줄 거 있으면 딴 사람 줘라. 내가 쪼끔 덜 먹겠다. 내가 여러 가지를 사다 보니까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내가 뺏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당신의 노력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사한다." 요런 마음으로 장을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렇게 줬더니 어떻게나 얼굴도 몰라요. 언제 마주치는가 인제 다음에 마주쳐도 누군지 모르겠지. 그지만 그 기운 애기이면서 어리면서 타지에 와서 한국말 배워 가지고 쪼끔이라도 이제 돈이 좀 모자라겠죠 외국살이를 하니까. 학생이든 돈을 벌든. 돈을 벌더라도 식구들한테 돈을 붙여 줄 거고 자기네들 쓸 용돈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니까 내가 쪼끔 줬어요. 필요로 하니까 쪼끔 줬고 내가 지금 나이 먹고 쪼끔 저기 해 갖고 인제 덜 먹어도 돼. 그니까 내 거 쪼끔 줘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내가 다음에 만날 거라든지 아니면 걔네들한테 내가 준 거를 받아낼 목적이라든지 뭐 그런 욕심 하나도 없이 나는 걔네들 얼굴도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노력하는 모습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인을 돕는 행동입니다. 과하지는 않지만 어
"쪼끔 더 주세요." 의사표현하면서 친절하게 "쪼끔 더 주면 내가 더 기쁘겠다." 요렇게 의사표현하는 거, 애기 같은 거 막 이런 것이 어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음. 일하러 온 것도 이 나라에 일하러 왔든 공부하러 왔든 어쨌든 그 나라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왔든 뭘 했든 시집을 왔으면은 똑같은 또래의 처녀 2명이 같이 다니지는 않겠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쪼끔 베풀어 줬지만 너무 과하게 베풀어 주면 안 되죠 인제 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인자 공짜만 바라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망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쪼끔씩만 이렇게 쪼끔 더 베풀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병이라는 것은 몸에 병이 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 곡각, 현침, 과살, 귀문, 신기, 백호, 곡각, 현침, 역마, 육개화계, 삼요절 요런 것들이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황장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닙니다. 왜냐? 신의 휘둘림이 바로바로 생깁니다. 내가 일을 하러 딱 가 갖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어. 실력은 출중한데 자꾸만 신의 휘둘림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 친구들이 나를 따시키는 현상, 그리고 막 괜히 사고가 막 발생하는 현상, 동자신들이 따라다닐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자신들이 이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미 신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카운셀링밖에는 없습니다. 무당이 되든 종교를 스님이 되든 비구니가 되든 수녀님이 되든 이렇게 종교 쪽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 정말 내가 사회생활을 정말 정성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심리 상담 요쪽으로 정하셔 가지고 요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와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와 사고는 방지할 수는 없지만 고것이 쪼끔 좋게 변하는 현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직업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일반 직장인,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직업들, 뭐 밥집 뭐 이런 것들 못 합니다. 일반인과 다른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과 예감이 매우 출중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내 예감이 정확하게 맞냐?' 아닙니다. 오해를 사게 만듭니다. 그 일에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일에서 빨리 이 사람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속입니다. 신께서 처음에는 속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속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100% 집 그 느낌과 예감이 적중하는 현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애기 무당이나 뭐 애기 이렇게 지금 내가 아직 몰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쪽 일을 해야 된다. 요러 할 때까지는 본인의 그 느낌과 예감은 굉장히 예리하지만 맞긴 맞지만 거의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절 맞긴 맞지만 일반인들하고는 운명의 굴레가 다르게 굴러갈 수밖에 없게끔 자꾸만 나를 속이는 현상이 들어갑니다. 음. 자, 주변 사람들의 후흥화 그리고 질병 사고들이 반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육친의 침잠이라고 써 놨는데 그것은 육친의 침잠이 아니고 육친과 내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간도 아닌데 형제간도 아닌데 온전히 형제간들과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이 신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막 그 친밀감을 느끼는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소통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그들과 그들과 형제간으로 막 그냥 막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뒷담화하고 같이 놀고 술 먹고 막 이 현상이 안 됩니다. 중단, 분리, 침잠, 단절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신기와 신병을 앓는 이쪽 사람들과 인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신기와 신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